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세심하다 못해 너무 확고해서 결국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강박적인 성격 장애로 발전을 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의사 언니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중학생 같은 학생이 이 네이버 지식인에 내가 강박적인 성격인 건지, 아니면 강박적인 성격 장애인지, 아니면 강박증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나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학생도 되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게 고민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어린 학생이 저런 전문 지식을 찾아보고 내 상태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였겠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서 참 안타까웠죠. 이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뭐 회사에서도 저 부장님 진짜 뭐 강박증 아니야? 우리 남편 좀 이 강박증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뭐 강박적인 성격이 또 있고요. 또 강박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강박적인 성격 장애. 이거는 그냥 성격만 좀 강박적인 게 아니라 장애 수준까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불안장애 일종인 강박증.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한 말이 있어요. 완벽주의자, 워커홀릭, 예민 보스, 자린고비, 이런 말들이 있죠. 사실 뭐 저는 자린고비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워커홀릭, 예민 보스, 뭐 완벽주의자, 이런 성향이 저도 있죠.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주위에 누군가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박적인 성격은 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흔한 성격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융통성과 유연성이 없고 완전 FM에다가 정리정돈도 칼같이 하고, 뭐 일할 때는 순서와 절차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일처리가 꼼꼼하고 실수가 없죠. 디테일에도 강하고, 보고서를 쓸 때도 뭐 맞춤법, 폰트, 자간 이런 거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잘 따지고, 작은 실수도 잘 찾아내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워커홀릭이 되기 쉽죠. 또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예민하고 또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통제 욕구가 되게 강한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인색하다는 평가도 많이 들어요. 또 기준이 세심하기는 하지만 세심하다 못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줄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못 맡기고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또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물쭈물하고, 뭐 하나는 사실 양보해야 되는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가야 되는 이 계획이 틀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동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죠. 거기서도 서로 조금씩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이 안 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이런 성격적인 특성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의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절차 규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도 이런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고, 또 성공한 분들, 일 잘하는 사람 중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얼핏 들었을 때는 뭐 사람이 뭐 깐깐하긴 해도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 성공하려면 이런 성격을 좀 가진 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때로는 이런 거를 너가 좀 키워야 돼,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격이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너무 이런 것들을 강화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강박적인 성격 장애로 발전을 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미쳐요. 관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강박적인 성격이 강박적인 성격 장애로 발전한 사례를 같이 좀 보실까요? 사연을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결혼한 지는 12년 됐고요. 처음에는 성실하고 자상하고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은 12년 동안 생활비를 무려 일주일 단위로 주면서 500원 단위까지 가계부를 쓰게 요구하고요. 매주 검사를 했어요. 같이 사는 동안 여행, 외식, 쇼핑 이런 것도 마음껏 해본 적이 없죠. 2년 전에는 나름 괜찮은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사고 나면 좀 좋은 가구도 사고 우리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달라질 줄 알았는데요. 전혀요. 집은 언제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먼지 쌓인 데를 찾아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매일 공부 분량을 정해주고 다 했는지 직접 체크하고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막 혼내면서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요즘에는 불안 증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틱 증상도 보여요. 제가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해도 당신 문제다. 우리 아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나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남편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가 예민한 거래요. 공감을 전혀 못해요. 저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 남자 강박증 환자 아닌가요? 네, 일단은 이 사례에서 보면 일단 아내분도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 가계부를 쓰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향과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골라서 결혼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500원 단위로 쓴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이후에도 보면 되게 이제 돈도 많이 모으시고 뭐 선생님이신 거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좀 누리지 못하고 사신다. 가진 거에 비해서 즐겁게 살지 못하고 계속 좀 쫓기듯이 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아드님이 좀 요즘에 틱 증상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런 틱 증상도 일종의 좀 강박과 같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점에서는 약간 체질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실제로 남편분을 보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남편분께서 보이는 행동은 그냥 전형적인 강박증보다는 일종의 좀 강박적인 성격 장애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강박증과 강박적인 성격 장애는 원인도 다르고 또 치료 방법도 다르니까 이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강박증, 이 강박 장애는 이 불안 장애 일종인데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침습적인 사고. 그러니까 막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이런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짜증이 나고 이런 불안을 없애려고 이 강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게 이 강박 장애인데요. 이 강박 사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강박 행동을 반복하는 이런 질환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반복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세균에 감염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손을 씻거나 아니면 내 얼굴이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코가 삐뚤어진 것 같고 뭐가 입이 삐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대칭을 좀 맞추려고 반복적으로 성형을 한다든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뭐 문을 잠갔는지 가스레인지는 꺼졌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 또 뭐 보고서를 쓰다가 한 줄 쓰고 오타가 있는지 한 줄 쓰고 막 10번 이상 확인하고. 근데 이거는 확인하는 그 순간에는 안심이 되는데 돌아서면 다시 그런 강박 사고가 나를 확 공격을 하면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강박 장애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은 문제라는 거를 굉장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괴로운데 이제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병인 거죠. 그래서 이 강박 장애는 자아 이질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에고 디스토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들도 이 강박증을 내가 고통스럽다, 고치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이걸 고치려고 스스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반대로 이 강박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강박적인 성격 장애는요, 자아 동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센토닉하다고 하는데 이게 나고 강박증이 나고 내가 강박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박적인 여러 가지 나만의 규칙, 행동, 루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거에 맞추느라고 너무 힘든데 본인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스스로 이 병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의 뭔가 루틴, 규칙성, 완벽주의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나는 되게 주의 깊고 책임감도 깊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한심한 사람,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혼내고 화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거죠.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이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출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 장애인 게 나만 그렇게 맞추고 그 안에서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기준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면 아내분이 첫 12년은 남편분의 요구에 맞춰주고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강박적인 기준에 뭐 아들, 아내, 다른 사람들을 맞추도록 강요하는 게 이런 성격 장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 성격과 성격 장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격 장애로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 가정,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도저히 뭐 이혼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아니면 회사에서 이런 사람하고는 계속 일을 못 하겠다, 동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위에서 너랑은 같이 못 하겠어, 너랑 같이 못 살겠어, 힘들다고 해서 본인이 혹시 문제인가 해서 내원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강박적인 성향이 작동하는 영역이 달라요. 이 강박증은요, 특정 그냥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손이 더러운 것 같아, 뭐 옷이 밖에 나갔다 오면 오염이 됐어, 뭐 내가 보고서를 쓰면 틀릴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꽂혀 있는 부분이 이게 국소적으로 있는데요, 이 강박적인 성격 장애가 가지는 성향은 삶의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나만의 규칙이 있는 거고 집에서도 나만의 규칙이 있는 거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만의 꼼꼼하고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를 하고 그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고치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강박적인 그 한 부분에서만 되게 꼼꼼하고 꽂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혀 강박적이지 않고 수더분한 성격인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강박적인 성격이 강박적인 성격 장애가 되거나 강박증이 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이제 강박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통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친 듯이 하다 보면 성격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강박증이 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강박적 성격이랑 강박증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이
전부 이 강박적인 성격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 강박증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의 5명 중에 1명, 한 20%만이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대부분은 좀 덜렁대거나 그냥 널널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도 강박증 있는 분들이 많고, 꼭 성격이 막 깐깐하고 꼼꼼하다고 해서 강박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강박적 성격 장애는 그 DSM-5 미국 정신의학회 기준에 기반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8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강박적 성격 장애로 진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에 이런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이렇게 스케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근데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기도 한다. 두 번째, 완벽함을 보이지만 이런 이 완벽주의가 일의 수행을 방해한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애초에 일을 시작을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마감 기한을 오히려 넘겨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가 활동보다는 직업, 생산적인 일, 돈 되는 일, 이런 거에 열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3일 휴가를 쓰느니, 연차를 쓰느니 내가 이걸 안 쓰고 연차 보상금을 받고 말지,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번째, 과다하게 양심적이다. 또 소심하고요. 이런 가치관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양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치관이 있는데 양심적이라는 게 내가 진짜 지키고 싶어서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서 지키는 거?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그냥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이분들이 양심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양심이 아니고 어떤 규칙을 내가 정해놨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양심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또 때에 따라서 내가 큰 가치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게 때로는 뭔가 이렇게 규칙을 어기면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되니까 못 도와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5번째, 중요하지 않은 낡은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 저도 약간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뭔가 버릴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버리지 못하는 게 좀 과도한 분들, 진짜 정말 5년 이상 안 썼는데도 못 버리는 분들. 그리고 6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자신이 일하는 방법을 고집하고, 근데 그 나의 방법이 그냥 나한테만 적용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내 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내가 정한 규칙을 어겼을 때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고칠 때까지 집요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죠. 7번째, 자신과 타인한테 돈 쓰는데 인색하다. 아까 그 남편분도 집 살 때까지는 아내분이 이제 돈 아끼는 거에 동의를 하고 맞춰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닌데도 돈 쓰는데 굉장히 인색한 거죠. 이게 근데 돈 쓰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경직되고 완강하다. 고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위 사람들이 막 고쳐라 나는 너랑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잘 규칙을 유동적으로 바꾸거나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것. 이 8가지 정도 진단 기준에 나를 좀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를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정한 규칙을 벗어나는 걸 못 견디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혹시 강박적인 성격이 좀 있는가? 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진 않은지 한번 스스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혼동해서 쓰는 개념인 이 강박적인 성격, 강박적인 성격 장애, 또 마지막으로 이 강박증,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다르죠. 이제 이번 영상을 좀 듣고 나니까 구분이 좀 되시나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강박증과 강박적인 성격 장애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발병하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르거든요. 강박증은 좀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병. 근데 이제 강박적 성격 장애는 나보다 남을 힘들게 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강박증인가? 아니면 내가 강박적인 성격 장애가 있나?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이 되신다면 오히려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좀 초기에 치료할수록 좋고요. 이게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자신의 행동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면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히는 의사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